머스크, 게이츠 테슬라 공매도 중인 듯.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를 다시 몰아세웠다. 게이츠가 테슬라 주식을 대규모로 공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밤 트윗에서 게이츠에게 테슬라 지분을 공매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취하는 투자 행태이다. 주식을 빌려 먼저 내다 판 뒤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시장에서 매수에 되갚는 방식이다. 머스크는 트윗에서 테드 강연 중 여러 사람들로부터 게이츠가 여전히 테슬라 지분 5억 규모를 공매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때문에 게이츠에게 질문을 했다. 이게 꼭 톱시크릿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에 따르면 머스크와 게이츠 간의 테슬라 지분 공매도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캡처 화면에서 머스크가 게이츠에게 아직도 테슬라에 대한 50억 달러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게이츠는 유감이지만 계약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게이츠는 자선기금 기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게이츠의 답변에 머스크는 되받아쳤다. 그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대규모로 테슬라를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공매도하는 상황에서는 나는 당신의 기후변화에 관한 자선사업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게이츠는 지난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일정한 공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함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기후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하고자 한다면서 일론을 깎아내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게이츠는 곧바로 테슬라가 그동안 한 일은 승용차처럼 쉬운 부문이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다른 산업에서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게이츠는 그런 산업으로 철강, 시멘트, 육류 산업을 꼽았다. 그는 전기, 승용차는 기후변화 요인의 3분의 2에 그친다는 얘기들이 있다면서 나머지 3분의 1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캡처 화면이 진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머스크와 게이츠는 이전에도 의견이 충돌한 적이 있다. 당시 의견 충돌은 2020년 게이츠가 전기 포르쉐 타이칸을 구매했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게이츠의 타이칸 구매와 관련해 머스크에게 왜 빌 게이츠가 테슬라 대신 타이칸을 사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머스크는 게이츠가 자신이 미워 타이칸을 구매했다는 암시를 했다. 그는 게이츠와 나는 솔직히 무수히 많은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아울러 이전에도 게이츠가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게이츠는 지난해 CNBC와 인터뷰에서 내 투자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그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테슬라 주식에 관해 좀 더 매수 입장을 취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테슬라 주식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애플 성적표 개봉 박두. 증시 분위기 되살리나. 이번 주에는 글로벌 빅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에 나서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 모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애플의 경우 실적과 함께 강력한 주주환원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시 부진으로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한 와중에도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공모청약에서 대박을 친 포바이포는 코스닥 데뷔전에 나선다. 앞서 기대 이상의 인기몰이에 성공한 터라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진 상태다. 미국 경제 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에서 2위 기업인 애플과 MS가 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MS는 26일, 애플은 28일로 예정돼 있다. 두 회사 모두 정규 거래 시간 종료 후 실적을 내놓는다. 그 중에서도 시장의 관심은 애플에 쏠리는 분위기다. 기존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실적이 예고돼서다. 월가에서는 애플의 2분기 매출액을 94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초 제시된 예상치인 903억 달러에서 약 4%가량 늘어난 수치다. 아이폰 13과 맥북 라인업의 지속적인 강세가 웨어러블 기기와
아이패드의 약세를 상쇄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실제 애플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루카 마에스트리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근 출시된 신제품이 고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매출과 수익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 것으로 내다보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로 $210를 제시했다. 애플은 실적과 함께 또 다른 깜짝 카드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이다. 시티그룹은 애플에 대해 800억에서 9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5에서 10%에 이르는 분기 배당 인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의 모든 시선이 28일 정규장 이후 진행되는 실적 발표에 쏠려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애플의 자사주 매입액은 지난 1분기 204억 달러를 포함해 총 2,745억 달러에 달한다. 애플보다 이틀 앞서 3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MS의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1.95달러에서 11%가량 늘어난 2.18달러로 전망된다. 예상 매출액은 당초 전망치보다 17% 증가한 49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리비안 CEO가 경고한 배터리 쇼티지, 원자재 전쟁 점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배터리 공급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자재 수급 문제가 꼽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외신 등에 따르면 리비안의 알체이스 캐린지 최고 경영자는 일리노이주 생산 공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셀 생산량을 합치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배터리의 1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채굴부터 가공, 배터리 셀 제작까지 곳곳에서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도체 부족은 작은 에피타이저라고 강조했다. 스케린지가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최근 불거진 배터리 원자재 공급난이 배경으로 꼽힌다.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배터리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SN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1184기가와트시로 2030년이 되면 5480기가와트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5배가량 성장한다는 전망이지만 2029년이 되면 3%가량의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2030년엔 15%나 배터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보다 더 빠른 2025에서 26년부터 배터리 품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가동률이 85%가 돼도 빠른 전기차 보급을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터리 셀이 당장 부족하지는 않지만 원자재만 놓고 봤을 땐 이미 공급난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톤당 16,000달러 선에 거래됐던 니켈은 현재 33,000달러까지 오른 상태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왔던 니켈은 올해 2에서 3월을 지나며 더욱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니켈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계는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테슬라는 원자재 확보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SNS를 통해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까지 올랐다며 가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테슬라가 실제로 직접 대규모로 채굴, 정제에 뛰어들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산철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과 달리 니켈의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기반의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데 그만큼 니켈 가격 급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인도네시아와 MOU를 맺은 LG 컨소시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압 침출법 등 공법을 활용하면 산화광으로도 배터리에 들어가는 클래스 1의 니켈을 만들 수 있는데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화광으로도 배터리용 니켈을 만드는 기술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산 니켈도 배터리용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큰 비용과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이슈 등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17개 기업 상장 폐지 예비 명단 추가. 40곳으로 늘어. 미국 증권감독 당국이 17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추가했다. 매일경제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1일 외국회사 문체법을 근거로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올린 17개 중국 기업을 공개했다. 해당 기업은 전기차 업체 리샹과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싱커피, 지식 검색 사이트 츠후 등이다. 세크는 이들 기업에 다음 달 12일까지 상장 유지 자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세크의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은 총 40곳으로 늘었다. 미국은 2020년 말 자국 회계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 문체법을 도입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회계 감독권을 둘러싼 중국 정부와의 오랜 갈등이 입법 배경이었다. 미국은 지난달 이 법의 본격 시행에 나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들을 공개했다. 중국 최대 검색 기업이자 인공지능 기업인 바이두, 중국 포털 사이트 소우닷컴,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이 포함됐다. 외국회사 문체법에는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3년간 퇴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지만 일부 중국 기업이 올해부터 퇴출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국가 주권을 앞세워 강하게 반대했던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미 증시 퇴출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홍콩과 중국 본토 증시까지 크게 흔들리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중국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달 류어 부총리 주재회의에서 미 증시 상장 중국 주식 문제와 관련 양국 쌍방감독기구 간 양호한 소통과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해외 상장 자국 기업의 회계 감사를 자국 감독기구만 수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해외 증권 발행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미국에 일부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탕싱하이 중국 증감위 부주석은 지난 21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미중 회계 감독 갈등과 관련해 매주 한 차례 화상회의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머지않아 합의에 도달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며 PCAOB가 합리적, 합법적으로 중국 회계법인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 3월 산업생산 2년 만에 처음으로 7.5% 하락. 상하이는 대규모 확산되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봉쇄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산업생산에 타격을 입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우진청 상하시 경제정보화위원 주임은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세는 상하이시의 공업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3월 상하이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7.5% 하락했다고 밝혔다. 1분기 상하이의 산업생산 성장률은 4.8%에 불과해 성장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의 지난해 산업생산은 1조 위안을 돌파했고 중국의 최대 공업도시를 차지했다. 장웨이 상하이시 부시장은 기업의 생산 재개를 추진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666개 중점기업 중 70%는 생산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상하이는 3월 말부터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이 대규모 중단했다. 그러나 상하이는 중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제조지역이기 때문에 중국공업정보화부는 15일 생산 재개를 위해 실무팀을 상하이로 파견했다고 공시했다. 상하이로 파견한 실무팀은 화이트리스트에 올린 반도체, 자동차, 설비 등 제조업과 바이오 제약 등 중점 기업 666개의 생산 재개를 도와줄 것이다. 장웨이 부시장은 이번의 생산 재개는 코로나19 방역 규제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완 관리의 조건을 부합해야 하며 높은 방역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하이시는 창강 삼각주, 중국 전국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산업망 기업의 생산 재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1단계는 상하이 자동차, 테슬라, 에스믹 등 선두업체와 관련된 공급업체의 생산 재개에 중점을 둘 것이며 현재 상하이 자동차의 공장 3개, 테슬라 상하이 공장 등은 해완 관리 방식으로 생산을 재개했다. 현재 화이트리스트에 올린 666개 기업 중 70%는 생산을 재개했고 기업의 가동률도 계속 늘리고 있다.
상하이시 정부는 생산 재개와 시민들의 일상 수요 등으로 인해 봉쇄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 소비자 사업부 CEO와 사우펑 창업자 샤오펑은 상하이시의 봉쇄가 지속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은 5월에 생산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8일부터 상하이의 봉쇄 정책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테슬라는 생산을 재개했지만 상하이, 장수에 있는 공급 파트너사의 잇따른 생산 중단으로 인해 공장 생산 중단한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는 아직 생산 재개 소식이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아파트를 떠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코로나19 관련 교통여행 등 제한 때문에 일자리 복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 기업은 50% 넘지 않은 근로자들만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티나 슌 배한진 중국 유럽연합상의 부회장 겸 상하이 주석은 봉쇄로 인해 30%가 넘지 않은 근로자들만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고, 이는 기업들이 다른 교대 근무의 직원을 투입하기 어려울 것을 의미한다. 상하이는 중국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3.8%로 집계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만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봉쇄가 지속되면 중국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입힐 우려가 커졌다.